행궁이란 임금이 서울의 궁궐을 떠나 도성 밖으로 행차할 때 임시로 거처하는 곳입니다. 남한 산성 행궁은 전쟁이나 내란 등 유사시 후방의 지원군이 도착할 때까지 한양 도성의 궁궐을 대신할 피난처로 사용하기 위하여 인조 4년에 건립되었습니다. 실제로 인조 14년에 병자호란이 발생하자 인조는 남한 산성으로 피난하여 47일간 싸운 것입니다. 비록 비극적이고 치욕적인 역사를 가졌지만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역사적 의미가 깊은 곳입니다. 국가사적 제480호로 지정된 남한 산성 행궁은 역사적 가치 외에도 미적으로도 참 아름다운 곳입니다. 여러 왕이 머무른 공간, 남한 산성 행궁을 소개합니다. 해발 350m에 조성된 남한 산성 마을에는 초등학교가 하나 있습니다. 1912년에 지어진 학교로 10여 명의 교원과 150여 명의 학생들이 공부하는 산속의 아담하고 아름다운 학교입니다. 이 마을의 파출소와 교회는 모두 전통 가옥인 한옥의 모습을 하고 있어 더욱 친근한 모습입니다. 이곳 남한 산성 마을에는 천주교 성지가 있습니다. 천주교 최초 박해인 1801년 신유박해부터 1839년 기해박해, 1866년 병인박해까지 조선시대에 행해진 수많은 천주교 박해 시기에 300명에 달하는 순교자가 목숨을 잃었습니다. 이것은 천주교 순교자와 무명 순교자 등 300여 명을 기리는 공간입니다. 안쪽으로는 티와로 지은 2층 성당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저 돌계단 위 높은 곳에 있는 곳은 연무관입니다. 연무관은 성을 지키는 군사들이 무술을 연마하던 곳으로 조선 인조 3년에 남한 산성을 쌓을 때 함께 건립되었습니다. 연무관은 문과와 무과 시험을 보는 공개적인 장소였으며 특히 무기 시연 등의 군사 훈련을 거행했던 장소입니다. 약 330제곱미터로 규모가 크고 육중하며 높은 기단 위에 자리 잡고 있어 멀리서도 그 자태를 알아볼 수 있을 정도입니다. 연무관 앞에는 이것이 성례장이라는 장터였음을 알리는 표지석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옆으로는 군사훈련에 사용하던 다양한 무기들이 전시되어 있습니다. 지뢰 때의 힘을 이용하여 무거운 돌과 같은 물체를 던져서 공격하는 투석기입니다. 조선시대의 로켓형 무기, 신기전 기화차입니다. 중포는 불씨를 손으로 점화하여 발사하는 유통식 화기의 일종으로 조선 후기에 사용된 화포입니다. 대장군포는 철 주물로 주조하였고 두 돈마디를 두른 것으로 포의 강도를 보완하였다고 합니다. 남한 산성 행궁이 자리하고 있는 방향으로 들어서면 문화관광 해설사의 집이 가장 먼저 보입니다. 그리고 그 앞에는 3.1운동 만세 시위지 표지판이 보입니다. 이곳에서도 200여 명이 독립만세 운동을 펼치며
일제에 항거했다고 합니다. 남한 산성 마을에는 이처럼 곳곳에 숨겨진 유적들이 상당히 많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남한 산성 종각의 천응사 동종의 모습입니다. 종각 안에 있는 천응사 동종은 높이 170cm, 입지름 100cm로 몸체에 새겨진 명문에 따르면 고려 현종 1년에 주조된 종으로 원래는 고려 태조가 창건한 충남 천안시 성코읍 천응리 천응사에 있었다고 합니다. 남한산성으로 언제 옮겨졌는지는 알 수 없으나 이 종은 산성 내 시간을 알려주는 역할을 하였으며 일제 강점기에는 이왕가 박물관으로 옮겨지고 이후 덕수궁 미술관을 거쳐 현재 국립중앙박물관에 소장되어 있다고 합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남한 산성 행궁이 자리하고 있는 곳으로 발걸음을 옮겨봅니다. 남한 산성 행궁은 하절기인 4월부터 10월은 오전 10시부터 저녁 6시까지 운영합니다. 성인 2,000원의 입장료가 있지만 신분증만 지참하면 경기도민은 무료로 입장이 가능합니다. 행궁에 들어서면 가장 먼저 맞아주는 것이 정문이라고 할 수 있는 한남루입니다. 한남루는 정조 22년에 광주 유수 홍옥이 행궁 입구에 세운 2층 의문입니다. 한남루란 한강, 남쪽의 누더라는 뜻으로 한남루의 정면과 후면에는 각각 4개의 주련이 걸려 있습니다. 주련은 좋은 글귀나 남에게 자랑할 만한 내용을 써서 붙이거나 얇은 판자에 새겨 걸어두는 것을 말합니다. 남한 산성 행궁은 야외에 있지만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모든 건물 입장 시 방역 지침을 준수해야 합니다. 마스크 착용과 체온 측정, 손 소독을 하고 입장합니다. 사회적 거리 두기에 따라 주말에는 사람이 많을 경우 입장객을 제한할 수도 있다고 합니다. 한남루로 들어서면 마당 오른쪽에 연못이 있습니다. 본래 있던 연못이 아닌 문화재 소방 목적의 연못이라고 합니다. 마당을 가로질러 계단을 오르면 행랑채인 행각이 펼쳐지고 가운데에 외산문이 있습니다. 왕이 드나들었던 가운데 문은 굳게 닫혀 있고 그 오른쪽 열린 문으로 행궁 안의 모습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외산문 왼쪽을 외산문 남행각, 오른쪽을 외산문 북행각이라 합니다. 북행각은 현재 전시실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외산문을 통과해 나오면 또 다른 담장과 문이 나옵니다. 그리고 전시실로 가는 길로 가면 전시실로 활용되고 있는 북행각이 나옵니다. 이곳은 세계문화유산인 남한산성은 물론 행궁의 역사를 자세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사적 제57호인 남한산성은 지형이 험준합니다. 이런 자연 지형을 따라 성벽을 구축해 외침 시 쉽게 함락되지 않는 지리적 여건을 갖추고 있습니다. 남한산성 성곽 전체가 약 12.4km가 되는데요. 병자호란 당시 인조가 비신해 47일간 항전한 것으로 유명한 곳입니다. 이후에도 숙종, 영조, 정조, 철종, 고종이 여주와 이천 등의 능행길에 머물러 이용했던 역사적인 장소입니다. 2014년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되었습니다. 남한산성 행궁은 완공 당시 총 227칸의 대규모 행궁이었다고 합니다. 1909년까지 잘 보존되었으나 일제강점기의 전쟁을 겪으며 모두 불타 없어지고 10여 년간의 복원 공사 끝에 그 일부를 복원해 2012년부터 현재의 모습으로 일반인들에게 공개되고 있습니다. 기와 담장과 돌담이 행궁의 옛 분위기를 간직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남한산성 행궁은 우리를 가슴 아프게 하는 역사를 간직한 곳이기도 합니다. 역사의 흔적이 고스란히 느껴지는 행궁 안으로 좀 더 깊숙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가운데에 넓고 약간 높은 길이 바로 왕이 다니는 길이고 그 양 옆의 길은 신하들이 다니는 길로 외행전에 들어서게 됩니다. 외행전은 하궐의 중심 건물로 인조 3년에 준공되었습니다. 정면 7칸, 측면 4칸으로 상골 내행전과 동일한 전체 28칸 건물이지만 바닥 면적이 내행전보다 작고 내행전에 비해 6m 정도 낮은 곳에 지어졌습니다. 외행전 건물의 기둥마다 주련이 걸려있는 모습입니다. 이곳 외행전은 병자호란 당시 왕이 병사들에게 음식을 베푸는 곳으로 사용된 곳입니다. 또 임금이 신하들과 나라일을 돌보는 곳으로 공식적인 국가 행사나 조회가 이루어지기도 한 곳입니다. 하궐의 중심 건물이지만 평상시에는 유수의 공적 업무 공간으로도 사용되었다고 합니다.
외행전 주변으로 기와로 지어진 지붕과 돌담들이 옹기종기 모여있는 모습이 고상하고 기품 있는 분위기를 물씬 풍기고 있습니다. 외행전 마당 한편에는 통일신라 건물지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현재의 외행전은 2010년에 중건된 것으로 발굴 과정에서 통일신라 관련 유구들이 확인되어 기초 자료를 확보하고 다시 복토하여 땅속에 보존하고 그중 일부를 노출하여 전시하고 있습니다. 측정 결과 건물의 연대가 670에서 880년으로 신라 문무왕 12년에 한산주에 쌓았다는 주장성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주장성은 한강 유역을 지키는 중요한 요새로 그 규모는 통일신라 시대 건물 중 최대 규모라고 합니다. 이번에는 고즈넉한 분위기를 자아내는 건물 하나하나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행궁 하골에 있던 광주부 유수가 사용하던 건물인 일장각입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관사와 같은 일장각은 수호장대가 있는 청량산의 다른 이름인 일장산을 건물의 이름으로 한 것입니다. 순조 29년에 광주부 유수 이지연이 세웠다고 합니다. 여기서 유수는 조선시대 수도 이외의 중요한 지역을 맡아 행정과 군사 업무를 겸한 정의품의 관리를 말한다고 합니다. 일장각에서 바라보는 담장 위의 기와 지붕과 초록의 나무 그리고 파란 하늘까지 아름다운 풍경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남한 산성 행궁의 전체적인 모습을 보면 그리 넓지 않은 아담한 모습입니다. 건물과 건물 사이의 간격이 넓지 않아서 편하게 관람하실 수 있습니다. 외행전을 나와 마주하는 또 다른 문을 통과하면 내행전의 모습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내행전은 왕이 잠을 자고 생활하던 공간입니다. 내행전의 기둥 위쪽 공포는 새의 날개처럼 생긴 부재를 2개 겹쳐 쌓은 이익공 형식으로 행궁 내 건물 중 가장 격식이 높은 곳입니다. 인조 2년에 처음 지어졌으며 정면 7칸, 측면 4칸으로 전체 28칸의 건물입니다. 가운데 3칸은 대청으로 되어 있고 좌우 2칸씩은 원돌방과 마루방입니다. 대청을 제외한 3면에는 객칸을 두었습니다. 내행전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병자호란 때 청나라 대군을 피해 인조가 임시로 사용한 처소라 그런지 소박해 보이는 모습입니다. 기단은 장방용으로 가공한 돌을 3단으로 쌓아 경사가 급하고 평지가 협소한 약점을 보완하면서 동시에 장엄한 외관과 안정감을 주도록 하였습니다.
현재의 내행전은 2002년에 중건되었습니다. 내행전 뒤로 커다란 보수가 함께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오랜 시간의 역사가 흘러온 곳이라는 것을 나무의 크기로 말해주는 듯합니다. 남한 산성 행궁의 모습은 자연과 함께해서 더욱 더 큰 아름다움을 자아냅니다. 고즈넉한 풍경을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마음에 평안을 가져다 주는 듯합니다. 내행전 우측으로 난 작은 문을 지나면 나인과 호위무사의 거처인 상골 북행각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내행전 뒤쪽에 있는 제덕당으로 이동해 봅니다. 제덕당 왼쪽에는 반석이라는 글자가 새겨진 바위가 하나 있습니다. 제덕당은 왕의 개인 공간으로 이용되던 곳입니다. 숙종 14년에 유수 2세백이 정면 3칸, 측면 2.5칸의 규모로 건립하였는데 지금은 많이 낡은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제덕당 옆에는 아주 큰 느티나무 2그루가 서 있습니다. 남한산성의 가슴 아픈 역사를 지켜보고 있었을 것입니다. 병자호란 당시 인조가 난을 피해 임시로 머물면서 한양도성을 대신했던 임시수도 남한산성 행궁은 우리를 가슴 아프게 하는 역사를 간직한 곳입니다. 이번에는 좌승당입니다. 좌승당은 광주 유수가 직무를 수행하는 공간입니다. 순조 17년 광주부 유수 심상규가 건립하였습니다. 좌승당은 발굴 조사를 거쳐 정면 6칸, 측면 3칸으로 된 겹쳐마 8짝 지붕의 건물로 2002년에 중건되었습니다. 좌승이란 앉아서도 싸우지 않고 이길 수 있다는 의미로 반드시 이길 만한 계책을 써서 적을 물리친다는 군사적 의지가 담겨 있습니다. 남한산성 행궁 건물 앞이나 옆에 자세한 안내판이 있어서 관람객들이 행궁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어주고 있습니다. 좌승당을 나와 명의문을 지나면 소나무숲과 잘 어우러진 정자 이의정이 나옵니다. 순조 17년에 광주 유수 심상규가 활을 쏘기 위해 세운 정자입니다. 여기서 이위란 활로서 천하를 위협할 만하지만 활과 화살이 아닌 인의와 충령으로서도 능히 천하를 위협할 수 있다는 뜻을 가지고 있는 정자입니다.
기문은 심상규가 짓고 글씨는 주사 김정희가 썼다고 합니다. 이의정 옆은 아름다운 정원인 후원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남한 산성 행궁의 마지막 장소로 이동하기 위해 다시 아래로 내려왔습니다. 처음에 보았던 한남루의 옆모습입니다. 행궁을 둘러싸고 있는 담장을 따라 올라가며 보이는 색다른 모습입니다. 오르는 길 중간에는 수령이 310년이나 되고 나무 둘레가 약 3m나 되는 느티나무 보호수도 마주하게 됩니다. 이렇게 남한 산성 행궁은 자연 속에 자리하고 있어 시원한 공기와 숲속의 향기를 맡으며 관람하실 수 있습니다. 드디어 마지막 관람지인 좌전의 모습입니다. 남한산성에는 유사시 임금이 피난할 수 있도록 행궁시설을 건립하였고 그와 더불어 종묘와 사직을 모실 수 있도록 좌전과 우실을 마련하였습니다. 좌전은 남한산성 축성 당시에는 없었으나 산성 내에 행궁을 건립하면서 숙종 37년에 종묘를 봉안하기 위해 좌전을 세웠습니다. 이로써 남한산성 행궁은 우리나라 행궁 중 종묘와 사직을 두고 있는 유일한 행궁입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역사적 의미가 깊은 곳이자 미적으로도 참 아름다운 곳 남한산성 행궁이었습니다.